2000년 9월 23일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에서 대학교 동아리 회원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8년이 지난 2008년 산속 깊은 계곡에서 발견된 한 대의 캠코더가 그날 밤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타임 미스터리에서는 한국 산악계에서 금기시되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미스터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원동력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00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산악 동아리 정상회 회원 5명이 칠갑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팀장 이재춘을 중심으로 한 정기 산행팀이었습니다. 이재춘은 당시 23세로 산악동아리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산악 경력 4년의 베테랑으로 팀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리더였습니다. 박지우는 22세 동아리 신입회원으로 이번이 두 번째 정식 산행이었습니다. 이수진은 21세로 동아리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으며 의료계열 전공으로 응급처치에 능했습니다. 최민호는 22세로 동아리 장비 담당을 맡고 있었고 정우석은 21세로 사진과 영상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팀은 1박 2일 일정으로 칠갑산 정상 등반과 야영을 계획했습니다. 출발 전 이재춘은 동아리 선배들로부터 칠갑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칠갑산은 다른 산과 달라 특히 밤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런 경고는 단순한 선배들의 잔소리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팀은 칠갑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등산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이재춘의 마지막 휴대폰 통화는 오전 7시 15분경 여자친구와 나눈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다. 내일 저녁에 연락할게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오전 8시경 팀은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정우석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초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습니다. 팀원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산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경 중턱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까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춘이 휴대용 GPS를 확인하던 중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어지면서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베테랑 등산객인 이재춘도 이런 현상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팀은 예정된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00m 지점의 작은 평지로 칠갑산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야영지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팀원들은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 최민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소리는 물론이고 바람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이런 완전한 정적은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수진은 마치 우리만 이 세상에 남은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6시경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산속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팀원들은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정우석의 캠코더에는 이때의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이지만 팀원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됩니다. 오후 7시 30분경 최민호가 캠프파이어용 장작을 구하러 주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약 10분 후 그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저쪽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북쪽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그가 묘사한 소리는 마치 누군가 흙을 파는 듯한 규칙적인 파삭파삭 소리였습니다.
이재춘과 박지훈이 함께 확인하러 갔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재춘은 후에 분명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 GPS 기기에서 간헐적으로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여전히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경 팀원들은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주변에서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주변을 걸어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등이 간헐적으로 들렸습니다. 오후 11시경 이수진이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춘은 혼자 가지 말라며 박지훈과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세 명이 텐트에서 약 50m 떨어진 곳으로 갔을 때 갑자기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쪽 숲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은 마치 손전등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일정한 패턴 없이 좌우로 흔들리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재춘은 다른 등산객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이 시간에 이 지역에서 다른 등산객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9월 24일 일요일 오전 5시경 이재춘이 가장 먼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깔끔하게 정리했던 캠프 사이트가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배낭들이 뒤적여져 있고 음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재춘의 배낭이었습니다. 배낭 위에 흙이 뿌려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땅을 파서 일부러 뿌린 것 같았습니다. 배낭 안의 물건들은 모두 꺼내져 있었지만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현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경 다른 팀원들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았지만 이재춘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야생동물의 소행일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사람의 발자국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7시경 팀원들은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산길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올라온 등산로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춘은 4년간의 등산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표시해둔 이정표들이 보이지 않았고 어제 지나온 바위나 나무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GPS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고 나침반마저 이상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팀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이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다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수진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최민호가 높은 바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분명히 보였던 계곡이나 능선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산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것이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후 12시경 정우석이 캠코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촬영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춘은 혹시 모르니까 계속 촬영해라. 이게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예언적이었는지는 8년 후에야 밝혀지게 됩니다. 오후 1시경 팀원들은 작은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려 하산로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완전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계곡 끝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습니다. 계곡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공사장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녹슨 중장비 몇 대와 콘크리트 구조물에 잔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공사가 진행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장비가 어떻게 이 깊은 산속까지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경 이재춘이 팀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곡 위쪽 능선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쌍안경이나 카메라 렌즈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팀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지우는 산적이나 살인마일 수도 있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습니다. 이재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 구조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이상한 잡음만 들려왔습니다. 오후 3시경 최민호가 저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원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최민호는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미묘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 정우석의 캠코더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숲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것이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코더 화면으로만 보이는 이 현상은 팀원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오후 5시경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팀원들은 다시 임시 야영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어젯밤의 일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이재춘은 교대로 보초를 서기로 제안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루어 이 시간마다 교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경 첫 번째 보초조인 이재춘과 박지훈이 경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이 주변을 돌고 있는 듯한 발걸음 소리, 나뭇가지를 의도적으로 부러뜨리는 소리,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 같은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재춘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경 무전기에서 갑자기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조대나 다른 등산객의 교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잡음을 만들어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 사이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렸지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10시경 교대 시간이 되어 최민호와 정우석이 보초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재춘과 박지훈이 텐트로 들어간 지 약 30분 후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있다? 뭔가 있어. 모든 팀원들이 텐트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최민호는 북쪽 숲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뭔가 있었어. 사람 같기도 하고 동물 같기도 하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다른 팀원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경 정우석이 캠코더로 주변을 촬영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외선 모드에서 숲속에 여러 개의 열원이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여러 명의 사람이나 동물이 주변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2시경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수진이 누군가 텐트를 건드리고 있다며 깨어났습니다. 실제로 텐트의 벽면이 바깥에서 무언가에 의해 눌리고 있었습니다. 이재춘이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열어보니 밖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여러 개의 불빛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마치 강력한 서치라이트 같은 빛들이 사방에서 텐트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팀원들은 눈이 부셔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재춘이 누구세요? 여기 대학생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전 2시 15분경
불빛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숲속에서 무언가 큰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재춘은 모두 배낭을 챙겨라. 지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팀원들은 급하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텐트를 접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2시 30분경 정우석의 캠코더가 마지막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팀원들의 비명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이후 약 15분간 캠코더는 계속 작동했지만 화면은 검은색이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3시경 캠코더의 마지막 명확한 음성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재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칠갑산에서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절대 밤에 이 산에 오지 마라. 절대로. 이후 캠코더에는 약 2시간 동안 더 녹음이 계속되었지만 대부분 정적이었습니다. 가끔씩 바람 소리나 먼 곳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만 들렸습니다. 오전 5시경을 마지막으로 캠코더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녹화가 중단되었습니다. 9월 25일 월요일 오후 6시경 이재춘의 여자친구가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연락이 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실종 신고를 할 시간이 아니다라며 24시간을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오전 8시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청양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색팀을 구성했습니다. 칠갑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산악구조대와 지역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수색에는 약 5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첫날 구조대는 대학생들이 주차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칠갑산 등산로 입구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물품들로 보아 실종자들이 1박 2일 산행을 계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월 27일 수요일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경찰견과 헬기까지 투입되어 칠갑산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들이 지나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색대원 중 한 명인 이모 씨는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0년간 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보통은 발자국이나 부러진 나뭇가지, 떨어뜨린 물건 등 무언가 흔적이 남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9월 28일부터 언론에서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도되었지만 점차 미스터리한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GPS 오작동과 수색에서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칠갑산 일대에서 과거에도 비슷한 실종 사건들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 등산객 2명, 1993년 가족 단위 등산객 4명, 1998년 부부 등산객 등이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들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경찰은 부인했습니다. 칠갑산이 관광지로 개발되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청양군청에서는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월 5일 수색 작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자들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족들의 절망.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중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춘의 부모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포기할 수 없다며 자비를 들여 민간 수색업체에 의뢰했습니다. 박지훈의 가족도 합류하여 추가 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수진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딸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리 없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호의 아버지는 산에서 조난당했다면 시체라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우석의 가족은 특히 아들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캠코더를 언급했습니다. 우석이는 어디를 가든 반드시 카메라로 기록을 남겨두는 아이였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면 카메라에 찍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캠코더를 찾기까지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0월 중순경, 경찰은 사건을 단순 실종으로 분류하고 수사를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공식적인 결론은 실종자들이 등산 중 길을 잃고 추락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산악 전문가들은 아무리 깊은 계곡이라도 일주일간 50명이 수색하면 흔적 정도는 발견할 수 있다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또한 GPS 오작동과 휴대폰 두절 현상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전후 칠갑산 일대에서 특별한 범죄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고 실종자들의 차량에서도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11월경 사건은 점차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다른 사회적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칠갑산 실종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과 일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건이 잊혀져가는 와중에 몇몇 지역 주민들이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칠갑산 인근 마을에서 50년간 살아온 김모 할머니는 그날 밤 산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번개도 아니고 헬기 불빛도 아닌 정말 이상한 빛이 산 정상 부근에서 계속 깜빡거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주민인 박모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새벽 3시경에 산에서 여러 명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생생해서 잠을 깰 정도였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당시 경찰 수사에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칠갑산에서 오랫동안 등산 가이드를 해온 이모 씨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칠갑산에는 예전부터 금기시되는 구역이 있다. 지역 주민들은 절대 밤에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 특히 9월 말경에는 더욱 조심한다. 그는 실종된 대학생들이 바로 그 금기 구역 근처에서 야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칠갑산에서는 더 이상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칠갑산의 저주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관련 괴담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초자연 현상 연구가들은 칠갑산 일대를 미스터리 스팟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GPS 오작동과 휴대폰 두절 현상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3년경 실종자 가족들이 주축이 되어 칠갑산 실종 사건 진상규명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매년 9월 23일마다 추모 행사를 열고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발견되지 않아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실종자들의 대학교에서도
매년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악 동아리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 수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칠갑산은 동아리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8년 10월 15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칠갑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지역 주민이 계곡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한 것입니다. 가방 안에는 캠코더 한 대와 몇 가지 개인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캠코더에는 정우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8년 전 실종된 대학생의 것이었습니다.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되었고 캠코더는 과학수사연구소로 보내져 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캠코더는 8년간 비바람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데이터가 상당 부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방수 기능이 뛰어난 기종이었고 가방 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수사연구소의 분석 결과 캠코더에는 약 6시간 분량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2000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8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실마리가 마침내 발견된 것입니다. 캠코더에 저장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영상 초반부는 평범한 등산 기록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한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9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실종자들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재춘이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에서 그의 뒤쪽 숲에서 여러 개의 빛나는 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라 새로운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영상 분석을 통해 실종자들의 마지막 위치를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종된 5명 중 1명인 이재춘이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춘은 2000년 9월 26일 칠갑산 인근 마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심한 탈수 증상과 극도의 정신적 충격 상태였습니다. 발견 당시 그의 몸에는 외상이 거의 없었지만 기억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원이 즉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고 몸에 지니고 있던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재춘의 정신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경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그날 밤의 기억은 파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증으로 진단했습니다. 2008년 캠코더가 발견된 후 이재춘의 정체가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가 8년 전 실종된 팀장 이재춘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눈물바다였지만 동시에 다른 4명의 행방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재춘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 밤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언가 큰 것들이 우리를 쫓아왔다. 빛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둘러쌌다.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다. 정신을 잃기 전까지 친구들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 하지만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일을 벌인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재춘은 또한 이상한 기억도 언급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누군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 같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 사람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이재춘의 증언과 캠코더 영상 분석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4명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추가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캠코더 영상을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했습니다. 적외선 분석, 음성 분석,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상에 기록된 빛들이 자연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4명의 실종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재춘이 어떻게 혼자만 살아남아 마을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재춘의 기억 상실이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어기제라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습니다. 2009년 이후 칠갑산에서는 더 이상 대규모 실종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9월 말경에는 야영을 피하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이재춘은 현재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모 행사를 열고 새로운 단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훈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다며 간절함을 드러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나름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칠갑산 일대의 특별한 지질 구조가 전자기기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철광석 매장량이 많아 나침반이나 GPS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히스테리 현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집단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재춘을 제외한 4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미확인 생물체의 존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형 동물이 서식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추측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갑산 실종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자연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전의 중요성입니다. 산행 시 철저한 준비와 안전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째는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8년간의 고통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넷째는 진실에 대한 끈질긴 추구입니다. 비록 완전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있었기에 부분적이나마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4명의 대학생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그날 밤 칠갑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완전한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모든 이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00년 9월의 그 밤, 칠갑산에서는 분명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인지, 인위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4명의 젊은이들이 그날 밤 이후로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타임 미스터리는 이런 미해결 사건들을 계속 추적해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미스터리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잊혀져가는 사건들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